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는 괜찮으셨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물을 거예요. 우리는 이 채널에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원칙 사고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답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의 삶 속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 각도의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할 거예요.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아이들은 책가방 던져두고 들판을 뛰어다닐 수 있는 여름을 좋아하죠. 조금 더 자라면 가슴에 잔잔한 파문이 일렁이는 가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가을을 사랑하게 되고요. 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모여 불꽃놀이를 보고 따뜻한 화롯가에서 밤새도록 떡을 해먹는 계절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겨울을 좋아하는 계절 목록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늘 궁금했죠. 과연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고요. 겨울은 슬픔과 맞닿아 있어요. 저에게 겨울은 끝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울한 추위가 감도는 슬픔의 계절이거든요. 겨울이 오면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져요.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건조하고 고요해지죠. 거리는 텅 비어 스산하고 하늘은 더 이상 푸르지 않으며 햇살마저 점차 희미해져요. 북풍이 한 차례 지나간 거리의 모퉁이마다 침울하고 우울한 기운이 감돌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숨결, 그리고 서로의 숨결까지도 또렷이 느끼죠. 우리는 마음속 떨림을 듣고 외로움이 몽롱한 꿈결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요. 안개가 길을 가로막고요. 이렇게 감성적인 문학적 표현을 늘어놓는 것도 결국 게으른 습관에 대한 변명일 뿐이겠지만요. 겨울이 오면 저의 온 세상은 침대 크기만큼 작아지는 것 같아요. 따뜻한 이불과 포근한 매트리스 속에 작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겨울을 통째로 보내고 싶을 뿐이죠. 그러다 문득 한숨을 쉬며 이런 생각에 잠겨요. 시간이 달력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몰래 흘러가는 동안 나는 대체 뭘 한 걸까? 날씨가 혹독하게 추워지면 동물들은 겨울잠을 시작하죠. 곤충부터 파충류, 새, 심지어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종들은 자신만의 둥지, 속이 빈 나뭇구멍, 높은 덤불 혹은 깊고 어두운 동굴을 찾아 떠나요. 그리고는 몸을 웅크리고 추운 겨울 내내 잠에 빠져들죠. 겨울잠은 혹독한 추위를 피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동물들의 생존 전략이랍니다. 정말 부럽다. 어린 시절 만화 영화나 동물 세계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무 구멍 속에서 쿨쿨 잠든 아기 곰들을 볼 때면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겨울잠은 평범한 잠이 아니라 생물학적 경이로움이자 자연의 기적, 그리고 곰들의 위대한 업적이라고요. 저도 그런 기적을 누리고 싶었어요. 만약 겨울 동안 온 세상이 잠들었다가 봄이 오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때는 모든 슬픔이 절반쯤은 사라질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곰처럼 겨울 내내 잠을 잘 수는 없죠. 신체 활동 없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위생활동도 노폐물 배설도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신부전, 혈전증, 장기 손상, 폐혈증, 그리고 기억력 감퇴를 겪게 될 테니까요. 비록 겨울잠이 인체에 많은 손상을 남긴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간절한 소원일 거예요. 그들에게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하니까요. 고립된 나날들이 단지 연말에 석 달 동안만 이어지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따뜻함이 무엇인지도 잊은 채 살아왔는데 대체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잠을 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깨어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겨울은 노화와도 이어져 있어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회색빛 공간 속에 흩뿌려지는 빗방울을 몰고 와요. 나뭇가지와 풀잎들은 흔들리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지죠. 저는 할머니의 얼굴과 머리카락,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에서 시간의 흔적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돼요.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콜록거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마음이 아프고 지난밤 바람소리에 한숨을 내쉬는 아버지의 모습도 안쓰러워요.
쑤시고 아픈 관절, 늘 결리고 지쳐있는 할머니의 허리 통증을 대신하고 싶은 심정이죠. 어떤 밤에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할머니 방을 보면 아직 불이 켜져 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시지만 손은 주먹을 꽉 쥐고 허리를 살살 두드리고 계시죠. 박하향 나는 파스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눈물이 핑 돌아요. 그 냄새 때문인지 아니면 겨울이 가져다주는 어떤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고요. 아이는 침대로 기어 올라가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허리를 부드럽게 주물러드렸어요. 혹시라도 이 통증을 사라지게 할 마법 같은 힘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아이의 눈가와 입술은 자꾸만 촉촉해졌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늙어가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의 성장은 부모님의 느린 노화와 같다는 것을, 아버지의 등이 굽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이마에 주름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다시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와 부모의 위치는 마치 뒤바뀐 것만 같죠.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부모님은 조심스러운 아이가 되고요.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자식에게 잊힐까봐 걱정하며 자신의 느린 행동이 자녀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려워하죠. 그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한 부녀를 보게 되었어요.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딸이 혹시라도 멀어질까봐 늘 바싹 옆에 붙어 계셨죠. 딸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때마다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지켜보셨어요. 딸이 여행 일정을 정리해 말할 때면 혹시라도 자신의 말 한마디가 딸에게 짐이 될까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죠. 딸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자 아버지는 급히 충전기를 꺼내 딸에게 건네셨는데 나중에 딸은 아버지가 핸드폰만 충전기에 꽂고 정작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당황하며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자책하셨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작은 목소리로 얘야, 아빠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 하고 물으셨어요. 한때는 늠름하고 위엄 있던 중년 남자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노인이 되어버린 거죠. 시간이 정말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나약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기란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는 그들의 모습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노쇠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닐까요? 부모님이 나이 드신 후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외로운 존재, 자식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서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모르시지만 자식들을 향한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셨죠. 그분들은 제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고 힘들게 낳고 기른 자식들에게서 조금 더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이 사과하시기를 기다리지만 막상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실 때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죠. 그때 저는 이런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아이는 때때로 어른들의 실수를 용서해야 한다. 겨울은 가난과 함께 찾아오곤 해요. 베트남에는 눈이 잘 오지 않잖아요? 열대 기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는 눈이 내리지 않죠. 하지만 일부 고산지대에서는 얼음과 눈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렸을 적 우리는 유럽 국가들처럼 베트남에도 눈이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곤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눈과 얼음 현상은 많은 선과 도시, 특히 베트남 북부 산악지방의 농작물과 가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답니다. 겨울이 오면 혹독한 날씨는 농부들에게 큰 걱정거리죠. 집안의 가축과 가금류,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요. 너무 추운 해에는 소, 가축, 가금류 할 것 없이 쓰러져 죽어나가곤 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고향의 가난한 농부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넉넉한 사람들은 겨울을 낭만적이라 여기고 눈 내리는 풍경을 영화처럼 아름답다고 보죠. 하지만 궁핍한 자들의 눈에는 가난만이 온 세상을 뒤덮을 뿐이에요. 겨울이 오면 아버지의 낡아해진 바지 밑단에서 엄마의 빛바랜 옷에서 가난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러면 또 엄마가 툇마루에 앉아 낡고 찢어진 것들을 사랑의 실타래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꿰매시는 모습을 보곤 했죠. 엄마는 두툼한 소미불을 마당에 내다 넣으시느라 힘겨워하셨어요. 엄마는 부엌 아궁이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셨고 그 불은 엄마의 사랑과 희생의 빛이었어요.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가난한 약속밖에는 할 수 없었죠. 소떼를 제값 받고 팔면 아빠가 너에게 새 옷을 사줄게. 돈을 좀 더 모으면 엄마가 네 자전거 사줄게. 학교 갈 때 타렴. 내가 크면 돈 벌어서 엄마 아빠 고생 덜어줄게요. 이 수많은 언젠가라는 말은 마치 문 앞에 짙게 깔린 안개처럼 막막하고 형태도 없고 잡을 수도 없게 느껴졌어요. 저 바깥 인생의 미로 속에서 사람의 발은 계속 걸어가지만 때로는 마음이 아련한 옛 추억 속 쓸쓸한 겨울의 심정 속을 헤매이곤 하죠. 비록 겨울이 고된 삶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불행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차갑게 하고 슬프게 할지라도 어쩌면 이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인생의 발걸음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그 아이는 이제 새 옷도 입고 엄마에게서 새 자전거도 선물 받았으며 자신만의 가난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두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늘 그리움과 함께 먹먹함이 찾아오죠. 그대도 그런가요?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의 후각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바람결에 문득 옛 계절의 향기가 스치고 군고구마와 간 내린 커피향을 맡으면 마음은 이내 추억으로 가득 차죠. 오직 사랑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 시절 한가운데서 불현듯 슬픔이 피어나는 걸 느껴요. 겨울 이야기는 바로 깍지 낀 손과 따뜻한 포옹의 이야기입니다. 안개 짙은 골목길 사이에서 살짝 스치는 손길만으로도 다른 한 사람의 심장은 설렘으로 요동치죠. 손의 온기가 주는 매력은 말없는 마력이 가득한 감정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서로 만나는 순간 그들은 말없이 키스를 나누고 있다고 그대는 믿나요? 가냘픈 온기는 순진한 입맞춤에 스며들죠. 손등에 스치는 입맞춤, 소중함과 존중이 가득 담긴 키스.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사랑했었구나 새삼 깨닫게 돼요. 거리에 쓸쓸한 회색빛은 있고 그저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 짓게 되었죠. 겨울은 모든 포옹을 뜨겁게 만들고 모든 외로움을 끔찍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헤어져야 한다면 겨울에는 헤어지지 말라고요. 겨울은 헤어지기엔 너무 춥다고요. 하지만 사실 이별과 좌절이 찾아온다면 어떤 계절이든 황폐해지기 마련이죠. 공간의 추위가 어찌 사람의 마음속 시린 고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차가운 계절을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면 온 세상이 꽃으로 뒤덮인 봄날도 순식간에 시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서로 사랑해도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겨울을 이겨낸 사랑이 봄밤에 시들어 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결국 함께하지 못한 채 끝나는 사랑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이별을 고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런 이별 뒤에는 분명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었죠. 배신자, 변심한 사람, 아니면 낯선 누군가가 끼어든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나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평생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결핍만으로는 서로를 먹여 살릴 수 없어. 그는 그렇게 말했죠. 제발 울지 마. 이 시구를 읽으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은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현실과 수많은 걱정들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정신을 차리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깊이 사랑했는지 부디 항상 기억해줘요.
제가 수많은 별들에게 그대에 대해, 우리에 대해, 그리고 제가 항상 소중히 여겨왔던 우리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했었다는 것을요. 겨울은 한 해의 순환을 마무리 짓지만 결코 각자의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허무함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본래 하나의 총체로 이루어져 있죠. 수정되는 순간부터 삶을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는 그 자체로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삶의 끝 또한 삶인 것입니다. 풀과 나무는 덧없이 그저 온 힘을 다해 푸르렀다가 온 힘을 다해 찬란해졌다가 온 힘을 다해 시들어갑니다. 혹독한 햇볕에 노랗게 타버리거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 쏟아지는 비에도 끈질기게 땅속 깊이 뿌리내려 살아남고 존재합니다. 이로써 삶 속에 태어나는 사계절 모두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있어야만 가을의 온화함을 알 수 있고 혹독한 겨울의 시련이 있어야만 봄이 얼마나 찬란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겨울은 종종 약간의 동요와 상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아마도 인간의 마음이 초목의 마음보다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손안에 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한 햇살로 가득하지만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면 폭풍우 치는 하늘만 남겨지죠. 하지만 그대여, 우리는 그들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를 읽었어요. You don't lose them, you return them. 우리는 그들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대 자신의 삶을 그대에게 돌려준 것이죠. 우리 안에 완전히 섞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삶의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햇살 한 조각 없는 날, 구름은 조용히 흘러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죠. 따뜻한 차 한 잔을 홀짝이며 친구와 함께 단골 카페에 앉아 잔잔한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바라보며 마음은 가볍게 가라앉아요. 생각해보면 겨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사계절은 그렇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죠. 어떤 계절이든 마찬가지예요. 삶의 시간 또한 몇 번이고 변하듯 오고 갑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재촉하는 것처럼요. 겨울이 오면 한때 싱그럽고 찬란했던 풍경들이 지금은 차가운 정적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순환이고 교대이며 변화인 것을요. 인생이란 그런 거죠. 그대도 겨울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대 아시나요? 영어에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Appreciate the warmth of the sun in winter. 이것은 겨울 햇살을 의미해요. 한겨울 태양 아래서 느껴지는 기분 좋고 따뜻한 감각. 햇살이 방 안 가득 스며들고 손가락 틈새로 반짝이며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죠. 길고 암울했던 비 오는 날들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에너지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가득 채워지는 감각.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내일은 다시 햇살이 가득할 거예요. 지나간 꿈에 미안해요. 낯설었던 고통에 미안해요. 때로는 씁쓸했던 미소 속에 남아있는 기쁨에 미안해요. 따뜻한 손길 위에서 몸을 녹이던 겨울밤에 미안해요. 함께한 사람을 잊는 연습을 하는 것을 잊어서 미안해요. 어떤 사랑은 겨울을 이겨냈지만 봄밤이 지나고 쓰러져 갔어요. 어떤 이는 멀고 먼 끝없는 곳으로 평화를 가져갔어요. 어떤 이는 서로에게 떠나보낼 수 없는 믿음과 그림자를 심어주었어요. 어떤 이는 너무 멀리 떠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의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